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세게 하셨어요? 좀 민망해가지고. 아니, 기본을 넣어드리려고 힘있게 그랬는데. 드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아카데미 시간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네. 하면 힘을 좀 못 드릴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네. 장풍을 딱. 네. 작품을 못 드렸으니까 네. 좀 더 충실한 강의로 기운을 좀 충실한 넣어드리도록 강의 한 하겠습니다. 방을 날릴 수 있는 강의를 주신다. 아까 네.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공모주죠? 오늘 바로 주제부터 확인을 한번 네. 해볼까요? 네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과 이제 상장의 모든 것.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때 가장 좀 기대를 많이 모은 이제 최대주라고 볼 수 최대어죠. 있겠죠. 예, 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청약 일정에 들어갔거든요.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 동안에 일반 이제 공모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과연 이걸 참여해야 되나? 작년에 내가 빅히트 한번 받아보려고 1,000만 원 넣었더니 한 주 주더라. 짜증 나잖아요. 맞아요. 작년에는 그랬는데 제가 아까 바뀌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올해는 청약 제도가 작년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토로를 하시다 보니까 네. 분명히 올해는 이제 제도적으로 좀 개선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청약을 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좀 재미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쵸. 분명히 우리가 좀 재미를 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요. 오늘 이제 하루는 지났고 네. 아직도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일 또 하루 남았으니까 네. 내일을 이용해서 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제가 교육해드린 내용을 잘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벌써 15조 원이 몰렸으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뭐 진짜... 내일은 뭐 어마어마하게 아마 오늘보다 한 5배, 6배 이상은 또 더 자금이 와, 몰릴 거라고 예. 보여지고요. 작년에 이제 기록을 깰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네. 작년에는 진짜로 그 투자금이 좀 작으신 분들은 얼마 못 좀 받을 어렵죠. 건 줄 예. 알고 아예 그냥 청약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제도가 좀 바뀌면서 네. 소액 자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이제 기록했던 뭐 60조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좀 더 구체적인 좀 전략을 볼게요. 세워가지고 네네. 어떻게 이제 청약에 참여를 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작년 동학개미를 설레게 했던 그야말로 공모주 시장. 3대장 작년에 나왔네요. 정말 뭐 어마어마했죠. SK 바이오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빅히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게임즈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최소 공모가 대비해서 한 2~3배 정도. 물론 상장되고 나서 아주 빠른 기간 안에 고점 부근에서 차익을 챙겼다라는 전제 하에 최소 2~3배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는 톡톡한 재미를 봤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상장되고 나서는 주가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처참하게 그냥 빠졌잖아요. 말 빅히트, 그대로 빅히트. 그렇죠. 빅히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정말 SK 바이오팜도 그렇긴 한데, 예. 10만 원 초반까지 뭐 급락을 했으니까요. 빨간불을 본 적이 없는 것 그렇지. 같아요. 그 추후에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이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통곡의 벽. 많은 분들이 지금 눈물을 좀 흘리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약 제도가 작년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만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균등 배분이라는 제도가 또 새로 생긴 거고요. 비단 요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 참여를 못 한다라고 하시더라도 올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정말 많죠? 많은 또 그 공모주들이 있어요. 맞아. 카카오뱅크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크래프톤 등등 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또 상장을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청약에 참여를 하실 때 꼭 숙지하셔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일정. 뭐 이미 다 확정돼서 발표가 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좀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청약 일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청약에 이제 주관사와 인수사들이 총 6개 증권사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 등 총 6개의 증권사가 청약 주관사 내지는 인수사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네. 요 회사들의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있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수요 예측을 한번 해보니까 1275대 1.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사실 1275대 1이라는 게 사실 체감적으로 이게 잘 느껴지진 않는데 네. 기록적으로 보면 역대 2위의 이제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기관들의 청약 열기도 되게 뜨거웠다. 그러니까 조금 흥행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팜 빅히트보다는 높고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낮았다. 1등이 카카오 게임즈고요. 2등이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모가도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됐잖아요, 네, 실제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모가가 상단에서. 희망밴드인 최상단 65,000원에 이제 공모가가 확정이 됐어요. 예상은,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65,000원이 어쨌든 희망밴드 상단에서 결정은 됐는데 그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걸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총 공모 금액이 무려 1조 4,900억, 거의 1조 5천억 가까이를 이제 공모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개인들한테 배정되는 게 한 25에서 30% 정도 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25에서 30으로 돼 있냐면 네. 우리 사주를 거의 한 20% 가까이 배정을 해놨어요. 와, 대박 우리 났다. 사주가 만약에 청약이 이제 실권이 되는 게 있다면 네. 개인들한테 늘어나나? 일반 개인들한테 물량이? 늘어날 텐데 과연 실권이 될까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내가 직원인데 아우, 공모주를 그냥 빚을 직원이고 내서라도 싶다.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하겠죠. 제가 오늘 실제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진짜요? 네. 난리도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받아놨기 얼마나 때문에 좋겠어요. 일반한테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25%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적으로는 25에서 30%까지 가능하지만 네. 우리 사주 청약이 실권될 가능성은 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5%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몇 주나 배정받을 건가 그걸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되고 상장일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3월 18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맞아요. 기본적인 내용들 중등 알았으니까 배정. 네.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 공모 참여하는 시간에 그냥 삼성전자나 사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바뀐 게 뭐냐면 균등 배분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래에셋에 가장 많은 이제 물량이 배정이 됐는데 한 800만 주 정도 이제 미래에셋으로 배정이 됐다라고 칩시다. 그 네. 미래에셋에 배정된 물량들 중에서 딱 절반을 잘라가지고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 균일하게 한 사람당 한 비례 배분, 균등 비례 배분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명이 NH 투자증권에 참여를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NH 투자증권에 100만 명이 청약을 참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참여한 이제 균등 배분을 할 물량이 이제 100만 주가 딱 있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한 주는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작년에는 금액이 작으면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그쵸. 있었거든요. 많은 근데 올해는 사람이 많이 가지는 그렇죠. 올해는 방식이었죠. 균등 배분 방식이 이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최소 청약 단위가 이제 10주예요. 그러면은 65만 원이면 10주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청약 증거금은 50%만 있으면 되거든요. 맞아요. 32만 5천 원만 계좌에 입금을 해놓으면 한 주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아무리 한 증권사에 많이 몰린다라고 하더라도 100만 명이 넘게 몰리진 않겠죠.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어쨌든 아무리 못해도 금액이 좀 작게 이제 여러분들 청약을 한다라도 하더라도 한 주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균등 배분 방식을 잘 활용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 증권사가 있잖아요. 그럼 계좌를 내가 다 트면. 그렇죠. 200만 원이 있다라고 치면은 네. 6개 계좌를 다 만들어서 32만 5천 원씩 입금시켜서 그치. 한 주씩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을 넣고도 이론적으로는 6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네. 1억을 넣어도 6주 받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200만 원을 넣고도 이제 6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여기에 이제 배정되어 있는 이 그 주관사라든지 인수사들이 사실 NH투자증권이라든지 SK증권, 삼성증권은 이미 어제까지 계좌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만 청약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아. 이미 끝났어.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아직까지 여러분들 계좌를 만들어서 청약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증권사가 네.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하나대투.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계좌를 만드셔도 참여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좀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은 비대면으로 지점에 가지 않아도 수 그냥 있죠, 핸드폰으로 다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거든요. 비대면으로라도 계좌 개설을 하셔서 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 공부 차원에서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투랑 미래에셋대우랑 또 어디라고요? 한투, 미래에셋대우, 그다음에 이제 한국투자증권 아, 이렇게 이제 한국투자증권. 세 군데는 지금 이제 계좌를 개설을 해도 청약에 참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이제 계좌를 개설하려고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계좌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20일 안에 신규 계좌를 개설한 이력이 있으면 계좌 개설이 이제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은행 계좌든 증권 계좌든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막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를 못 한다라고 했을 때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에 참여를 만약에 할 거다라고 치면 청약을 하기 한참 전부터 계좌를 주관사를 어딘지 이제 알아가지고 하나씩 이제 계좌를 뚫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청약을 하실 때는 비교적 소액을 가지고도 제법 많은 물량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드에 보면은 제가 아까 가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희망밴드 이제 상단에서 가격이 결정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65,000원이거든요. 네. 그럼 65,000원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5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장외에서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면 어제 20만 종가가 원이에요. 20만 2천 원이었어요. 그러면 공모가는 65,000원인데 실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 20만 원이다. 세 배가 그러면 상장되고 나면은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겠어요? 아무리 못해도 따따상. 한 18만 원, 20만 원까지는 네.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만 받으시더라도 주당 최소한 10만 원 이상은 차익이 좀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 차원에서 제가 청약을 한번 참여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이제 20만 원이다. 그럼 첫날 이제 따상을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공모가가 65,000원이니까 동시호가 접수하기 전에 이제 이게 13만 원으로 이제 더블이 되는 거죠. 네. 더블이 됐다가 그게 또 상한가까지 만약에 급등을 한다면 16만 9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모받은 주식이 딱 하루 만에 상장되자마자 6만 5천 원에 받았던 게 16만 9천 원이 되는 거니까 상상만 해도 좋네요. 주당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20만 원이니까 그 이튿날 둘째 날에도 또 급등을 한다면 만약에 뭐 18만 원, 20만 원까지 간다면 더 벌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공모가가 결코 비싸게 책정된 건 아니다. 물론 그 가치에 대해서 과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5조 가는 게 맞느냐? 사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할 게 아니라요. 그건 나중에 상장되고 나서 그 맞아요. 이후에 고민하는 거고요. 그쵸. 우리는 지금 발행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이제 공모를 많이 받아가지고 차익을 챙길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고민하셔도 늦지 않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은 작년에 우리가 너무 혹독하게 당했잖아요. 빅히트라든지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맞아요. 상장되자마자 그냥 하루 이틀 급등하다가 그냥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냥 하루 이틀 내에 시세 차익을 내고 매도를 한다. 나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앞으로 CMO로서 뭐 노바렉스 물량도 받을 거고 네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CMO도 하고 있으니까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 20조 원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들고 계시지 마시고 하루 이틀 만에 일단 다시. 매도를 했다가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좀 받으면 나중에 그때 다시 사면 되죠. 가치를 따져가지고 그럼요. 사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가장 핵심은 하루 이틀 만에 차익을 좀 챙겨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뭐 SK케미칼,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이 CMO로서 지금 작년에도 이미 거의 뭐 1,000억대 가까운 영업이익이 지금 나고 있고 올해도 아마 실적이 훨씬 더 좀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SK바이오팜하고 다른 거는 실적이 그만큼 탄탄하게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에 한때 PER이 150%까지 갔었어요. 뭐 그런 걸 감안하면 CMO 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는다면 뭐 13조, 15조가 가더라도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다라는 거 좀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건 미리 다 말씀드렸어요. 네네. 청약 주관사 내지는 인수사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H투자증권이라든지 SK증권, 삼성증권은 이미 나가는, 끝났다. 네. 그 외에 나머지 세 군데 증권사는 지금 개설해도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아직도 이제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은 한번 청약을 한번 해보는 걸 고려해 보시자. 메이준,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주관사가 총 6곳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주관사마다 배정받는 물량이 다른데 그렇죠. 균등 배정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그렇죠. 전략을 근데 짜볼 수 쉽게 있는 얘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배정된 주식 수가 가장 많은 증권사들 참여하는 게 좋겠죠. 네. NH투자증권이 가장 많고 그다음 대표,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증권사들 배정된 물량이 많은 증권사에 참여를 하려고 경쟁이 심하더라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확률은- 확률적으로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네. 1순위로 일단 배정된 주식이 많은 계좌를 이제 먼저 최고, 우선순위를 예. 두고 하는 게 좋고 다만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은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그냥 한 주라도 계좌 받자. 그렇죠. 한 주라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좌 개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좌 개수를 여러분들이 많은 증권사의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유리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소액으로도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꼭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계좌 개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하면
다음번에 카카오뱅크 청약을 할 때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주관사나 인수사가 뭔지 미리 우리가 체크를 잘 해가지고 그쪽 증권사들의 계좌를 잘 만들어 놓으면 사실 계좌 개설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전부 다 이제 계좌 개설하는데 다 무료기 때문에 계좌만 개설을 잘 해놓고 청약에 참여하면 카카오뱅크나 뭐 크래프톤이나 이런 또 기대작들이 또 청약을 할 때는 있으니까, 예. 뭐 소액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이제 청약에 수익을 좀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 예. 6곳 모두에 청약하는 게 어쨌든 소액 가장 투자자분들한테는 예. 가장 유리하다.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등 배분뿐만 아니라 금액이 비례적으로 이제 배분하는 게 있기 때문에 NH투자증권, 미래에셋, 대우 이런 식으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 우선순위를 두고 청약에 참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차트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예. 우리 이제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을 분명히 좀 구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청약에 참여하는 거는 발행 시장, 그야말로 이제 공모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좀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장기 투자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미래 가치를 믿는다. 그러신 분들이라도 우리가 작년에 선례를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이 SK 바이오팜이거든요. 작년에 27만 원까지 갔던 게 오늘 종가가 10만 7천 원이에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 그러네. 났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작년에 주가가 이렇게 솟구쳤다가 단 한 번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식을 들고 있는 건 어찌 보면은 미련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자는 거예요. 유통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사고 팔 때 가치가 어떠고 저떠고 따지는 거지 공모에 참여할 때는 그 시세 차익 실제로 지금 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공모 가격과의 차익을 우리가 노리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매도를 하는 게 좀 현명한 전략이다.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예요. 상장되고 나서 그날 첫날 따상 갔다가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급등했다가 주가가 무너져가지고 8만 9천 원까지 올랐던 게 지금 반토막 나 있는 반토막이에요.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SK 바이오사이언스에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 이틀 안에 차익을 챙긴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가장 좀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꿀팁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와 장외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작년에 이제 상장됐던 빅히트라든지 SK 바이오팜 그리고 이제 뭐였죠? 한 주 더 있던 카카오 게? 게임즈. 네, 카카오 게임즈 전부 다 공모가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정말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공모에 참여하는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만 5천 원 대 20만 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를 노리기 위해서 공모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다라고 근데 그 생각하시면 세 되고요. 종목 다 장외 가격이 그렇게 높았어요? 맞아요. 거의 네. 따상이랑 비슷했어요? 그렇죠. 아. 단기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그때가 장외 가격하고 거의 비슷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구나. 그 가격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언저리 정도, 그러니까 제가 18만 원에서 20만 원을 기준을 세워드리는 이유가 바로 네.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 정도 가격까지 올라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재빨리 차익을 챙기는 게 좋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그거, 이번에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기관들의 보호예수 확약 비중. 퍼센트 이게 높다. 59%면 높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SK 바이오팜은 무려 80%가 넘었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아이고. 이게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59.92%라는 거는 기관들이 받은 물량 중에 40%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보신다면 주가가 올라갈 때 요번에는 분명히 여러분들 좀 차익을 빠르게 대응을 하실 시행하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모주를 뭐 이번에만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를 제가 정리해드린 거거든요. 공모가와 장외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참여한 기관들이 보호예수, 말 그대로 이제 확약, 보호예수라는 거는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나는 절대로 팔지 못한다라는 걸 락업을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에 출해되는 오버액 물량이 작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그렇구나. 거겠죠. 네. 확약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 후에 단기간 내에 이제 수익을 확정 짓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는 지금 청약에 참여한다라는 거는 발행 시장에서 시세 차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을 반드시 좀 명확하게 구분하자. 가치를 따지는 건 상장되고 난 이후에 유통시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치가 얼마냐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앞으로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도
아마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올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미리 한번 여러분들 좀 배워 놓으셨다가 다음번 청약 때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조금 더 효과적인 좀 대응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청약을 해보되 네. 하루 이틀 내로 차익을 실현하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